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그 이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압박이라든지 정권 교체의 시도, 또 지하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는 벙커버스터 폭탄 사용이라든지 특수부대 투입과 같은 행동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단순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그 이란 지하에 묻혀 있는 고대 유물과 그 지하에 있는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 뭐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선 그렇게 오프닝을 하고,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이제 블랙 락이라든가 뭐 스타र 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왜 이런 거를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딥스들이 오랜 동안 인류를 장악했고, 그들이 우리를 장악한 그 뒤에 이면에는 놀라운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엔시언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를 이제 이용하고 그 딥스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흰모자가 접수를 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났으니까 흰모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그들은 비밀리에 했던 것인데 이거를 인류에게 이제 공개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공개의 해고, 또 그거에 연루된 많은 그 죄를 진 자들, 많은 불법을 하고 많은 비리를 하면서 부패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뭐그 달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해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있었던 기술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공개하는 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를 알고 계셔야 세상에서 저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고, 뭐 아주 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뉴스를 제가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잘 들어두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다 하는 그런 또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그렇게 좀 오프닝을 하고, 디스클레이머는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라나 방송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스스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정말 놀랍죠. 10초마다 몸 안에서는 수조 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심장, 또 신장, 심장은 하트고 신장은 키드니, 그 뇌, 브레인, 그 다음에 중추 신경계 전반에서 끊임없이 반응이 진행되고 있죠. 하루 24시간 동안 몸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반응과 교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태양빛이 식물과 꽃을 자라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가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그 산소와 음식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조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 인간의 자아조차 개입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초마다 몇 초마다 수조 번의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이나
통제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주의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해인데, 핵심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검은 돌, 블랙 락이에요. 그야말로 검은 블랙 락 돌, 그것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블랙 락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간간히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로 다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또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검은 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이 돌들은 해저 깊은 곳에 존재하며 사람들이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검은 돌이 블랙 락이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산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 내부, 특히 지구 중심부 근처에는 훨씬 더 거대한 검은 암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암석들은 플라즈마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구 중심에 가까운 이 검은 암석, 검은 돌은 에너지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광물 중 하나이거나 가장 강력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이제 가장 강력한 광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최상위 수준의 과학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이 블랙 락에 관해서 바로 과학자들이 제거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이 알고 있는 내용도 이와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의 우주군과 관련된 프로젝트들, 그리고 군산 복합체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이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 아톰이죠. 아톰,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아톰, ATOM, 그 원자를 알고 있죠.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핵융합, 이원자 입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들은 플랑크 단위로 측정될 정도로 원자보다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자가. 그래서 만약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감이 없다,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된다 하신다면 바늘 끝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주 작은 점 하나 안에도 수조 개의 원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중성 미자 같은 입자들은 수조 개의 원자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입자들은 지구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고, 인간의 몸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매우 강력한 존재들인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포착하고 연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그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CERN이에요. CERN, 스위스에 있는 그 입자 물리학 연구소,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CERN 얘기는 가끔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기관인데, 이곳에서는 입자들을 충돌시켜서 무엇이 생성되는지,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 물리 입자 연구소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연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무기 개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입자들을 충돌시켜서 무엇이 생성되느냐,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베이스로 해서 뒷받침되어서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소형의 블랙홀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차원과의 연결 시도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요. CERN에서 CERN. 그래서 선 지하에서는 특정 구조물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이른바 사이코트론이라고 부르는 장치를 통해서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시도도 한다 그래요. 얘들이 뭐는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얘들이 그 좋아하는 딥스들이 늘 중요시 생각하는 다양한 의식이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가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사단이기 때문에 뭐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그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너무 자주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지역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들으셨고 여러 가지 그 의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과거에 했고, 그래서 아까 말하던 검은 그 블랙 락, 검은 암석 돌 암석이나 돌이나 하여튼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에서 들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매우 작은 입자들, 예를 들어서 광자의 경우 빛을 구성하는 입자이며 전자기 복사 형태로 존재하고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특정한 검은 암석은 광자 에너지를 이렇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하여튼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더 좋죠.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 또 모르겠다, 또 오늘 힘든 소리 또 하시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실 분도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넘어가시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또 뉴스를 또 자주 들려주세요 하는 댓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제가 그냥 판단해서 이거는 중요한 거다. 이거는 우리의 라나 방송의 아주 그 고차원적인 우리 그 청취자들은 좀 알아야겠다. 그렇게 판단되면 제가 열심히 번역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어디 방송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저변에 깔고 있으면 앞으로의 그 소위 말하는 디스클로저, 그 공개가 엄청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항상 펀더멘탈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잘 돼야, 이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위에 이렇게 건물도 올리고 탑도 쌓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 암석은 단순히 블랙락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돌. 단순히 지구 내부의 무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구 중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초고급 에너지와도 연결돼 있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플라즈마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그 무한 에너지,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다양한 원자 입자들까지 모든 강력한 에너지를 이 암석, 이 검은 돌, 이것은 담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흡수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 암석을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 블랙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 얘기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많이 했죠.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그 네 번째로 플라즈마가 있다,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특히 해저에 있는 작은 바다 밑이에요. 해저에 있는 작은 검은 암석들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전기를 만들고 산소까지 생성한다. 아까 한 얘기를 다시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큰 규모로 좀 키워보면 얘기가 훨씬 커지는데, 세계 여러 지역에는 이런 거대한 검은 암석들이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란 지분 공습한 그 이란 있죠. 그 지하에도 있고 알래스카에도 있고 호주나 프랑스, 독일, 아리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러한 검은 돌이
지하 피라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은 그러니까 Ancient Civilization이라 그랬으니까 고대 문명이에요. 얘네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피라미드 얘기도 할 건데 이런 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풀려요. 그동안 그냥 뭐지 했던 것이 그냥 뭐 귀찮기도 하고 뭐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세상의 일을 다 알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것이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어떠한 그 실마리가 풀린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고대 문명은 이 암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문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고 그것으로 제가 웜홀을 만드는 데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웜홀 얘기를 많이 했죠. 웜은 이제 벌레라는 뜻이고 홀은 구멍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웜홀은 합쳐서 쉽게 말하면 우주의 두 지점을 지름길처럼 바로 연결해주는 가상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웜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매우 재미있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원래는 비행기로 아주 오래 걸리는데 갑자기 종이를 접어서 두 도시를 바로 붙여버리고 구멍을 뚫으면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think out of the box, 그러니까 뭔가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우주의 비밀 통로 같은 개념이고 먼 공간을 아주 빠르게 연결하는 가상의 길이며 지름길이죠. 지름길.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시간여행이나 타임 트래블 그러나 순간이동 같은 거 할 때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영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서 웜홀 개념이 매우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 보신 분들 있지만 그래서 웜홀이라는 이름은 사과 속의 벌레가 반대편까지 뚫고 지나간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웜홀 벌레의 구멍 그래서 그 이름을 웜홀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웜홀까지 이 블랙락이 만드는데 웜홀을 만드는 것에 블랙락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락은 현재 과학자들이 선에서 아까 말한 CERN 스위스에 있는 거 그 선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과학자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정말 인류사를 바꿔놓고 뒤집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블랙락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지만 이미 엔시언 타임부터는 고대부터도 그거를 써먹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을 포착하려고 애를 쓰고 그거는 이제 양성자나 중성미자 같은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를 포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블루 아이스를 이용하는 건데 블루 아이스는 이제 푸른색 아이스는 얼음. 그래서 블루 아이스가 이제 남극이나 샤이엔 마운틴 컴플렉스 깊은 지하 기지 아래에도 이런 얼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엔탈티카 그 남극의 밑에 이 블루 아이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샤이엔 마운틴은 이제 그 우주군의 본부가 있는 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알라바마주 헌스빌로 일부 옮겨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샤이엔 마운틴 밑에도 블루 아이스가 있고 애리조나 깊은 지하에도 있고 이 여러 세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블루 아이스는 북극 지역 깊은 해저 산맥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은 중성미자를 포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얼음 속에서 움직이는 중성미자는
그 이쯤에서 중성미자는 영어로 이제 뉴트리노라 그래. 뉴트리노. 근데 그 NEUTRINO 뉴트리노인데 그거는 과학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설명하면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입자인데 전기가 그건 없어요. 그리고 중성이에요, 얘는. 그래서 중성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거의 없고 엄청 빠르게 움직이면서 대부분의 물질을 그냥 통과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개의 뉴트리노가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리노는 다른 물질과 거의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고, 뉴트리노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 태양이나 우주 폭발, 별, 원자 반응, 핵 반응 이런 데서 뉴트리노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트리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얼음 속에서 움직이는 블루 아이스에서 그 속에 그 뉴트리노가 있습니다. 중성 미자라 그럴게요. 그냥 뉴트리노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중성 미자는 다른 우주와 연결되는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 이 입자는 무기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무기 개발을 하니까 이 군산 복합체가 이게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기 개발뿐만이 아니라 지진을 만드는 기술, 지진을 만들어 일부러 그 다음에 우주간 통신 시스템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중성 미자가.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남극에서 밀리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에너지, 인피니트 에너지, 시간 여행, 타임 트래블, 그리고 인터디멘셔널, 그러니까는 다른 차원 간의 이동,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무한에너지, 시간여행,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영역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밴드 타임 앤 스페이스, 공간을 휘고 시간을 휘고, 휜다는 게 이제 조작한다고 그렇게 번역하면 제일 가까운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밴드라고 썼는데 뭐 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조작한다, 뭐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는 그렇게 번역하면 제일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력을 바꾸고 웜홀과 포털을 여는 것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은 이미 연구하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에너지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 중력, 학은 전자기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고, 플라스마 에너지, 무한 에너지 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은 암석 얘기, 돌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쟁을 인류가 이때까지 하고 살은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잡은 자들이 이제 모든 것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근데 이게 무한 에너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노 다이아몬드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죠. 이란에 처져 남았다가 이제 구조된 그 대령, 그 사람 얘기도 했고, 거기 그 사람의 고스트 머머 기술로 그 사람의 그 심장 박동까지 측정해서 그 사람을 구조했다,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뭐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노 다이아몬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노 다이아몬드 얘기를 제 방송을 통해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제 한번 들어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시 나오면서 연결이 되면, 나 옛날에 이거 들었어. 알았는데 저기가 또 저렇게 연결이 되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노 다이아몬드 얘기를 제가 쏙 빼고 안 했다면, 아이고 저게 도대체 다 무슨 소리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노 다이아몬드 얘기로 또 연결이 되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인간의 송과선이 이제 파이니얼 글랜드라 그래가지고 머리 뇌 속에 송과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그 플로라이드가 이제 그 불소인데 막 그런 거 많이 있는 그 불소들을 다 상수도에다 넣었잖아요. 한국도 그런다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불소 넣은 그니까 불소 넣은 수돗물을 계속 마시면 우리가 그 송과선이 캘시피케이션이 돼요. 그게 뭐냐, 석회화가 된다고요. 거기가 그냥 딱딱하게 돌같이 파이니얼 글랜드가 이제 낀단 말이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우리 이를테면 일례를 들면 비슷한 예는 뭐 우리가 그 치석이 생겨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치과 그런 치석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돌같이 굳어서 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파이니얼 글랜드 송과선에 그러한 플로라이드 같은 게 끼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인간의 송과선 안에도 특정 형태의 미세한 결정 구조가 존재하고 그것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관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송과선 마이크로 크리스탈 또는 마이크로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압력과 플라즈마 에너지, 무한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정기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사라진 것도, 저 세상으로 간 것도 그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진실을 진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기 위해서, 진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세상으로 가거나 이제 뭐 사라지거나 이런 겁니다. 여기에도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저쪽 애들한테 그렇게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정부 내부의 특정한 조직들, 그 군산복합제와 연결된 어두운 프로젝트들이 이미 이런 기술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검은 암석을 통해서 지구 중심의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 구조를 통해 이 기술은 작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자기장 에너지와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오늘 뭐 1시간 반짜리 하고 내일은 그 오늘 거 하고 내일은 뭐 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겠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뿌리를 뽑아야겠는데, 그래서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형태의 입자들, 이른바 트랜스모더 입자들까지 이 검은 암석은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검은 블랙락이. 그래서 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 블랙락이 이제 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CEO인데, 그 블랙락이 여기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이 암석은 내부에 나노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형성돼 있고, 나노 다이아몬드 구조가 같아요. 구조가. 그 안에는 흑연, 그라파이트, 흑연이라 그래요. 흑연 계열의 에너지가 함께 존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암석은 매우 강력한 전도체예요. 전도체.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은 아까 말한 그 뉴트리노, 중성 미자 같은 입자들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차원과 차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공개하게 될 내용 중에는 빛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입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할 거래요. 우리한테 공개할 거래요. 그래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우주를 가로지르려면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공간을 휘게 하거나 시간을 조작하게 되면 그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니까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뉴트리노, 중성 미자들은 서로 다른 차원, 다른 은하,
우리 은하와도 통신하고 있는데, 따라서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이동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이제 다시 그 입자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노, 중성 미자라나 광자 같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 즉 전자기 복사 형태의 그 에너지들이 존재하는데, 이 특정한 검은 암석은 이런 입자들의 에너지를 포착하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블랙락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블랙락은 지금 이렇게 말한 입자들의 에너지를 포착해요. 포착해갖고 저장을 한단 말, 스토어,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에너지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암석의 일부는 극도로 강한 자성을 띠게 되는데, 말 그대로 초강력 자석이 되고, 이 자석은 747 항공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747 항공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암석이 자석과 초강력 자석이기 때문에 747 그 항공기도 들어올린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무섭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또 곁길로 잠깐 나가는데, 우리 인간이 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뭐 발견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이 자연 속에 놔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이거는 인피니트한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죠. 이게 다 뭐 그냥 어디서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1800년대 또 곁길로 좀 나갈게요. 1800년대 중반까지 창조론만 있었어요. 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론만 있었는데, 이 딥스 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다윈인가요?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종의 기원을,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예요, 영어로.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해서 거기에서 진화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 나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원숭이에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간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빅뱅 티어리,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주 얘기하고 어쩔 때 빅뱅 티어리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음악하는 애들이 빅뱅이라는 그러한 그룹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한 확실한 뜻이 있어서 그런 그룹의 이름도 정한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냐? 그래서 그 찰스 1800년대 중반에 그 진화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딥스가 모든 교육을 다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일반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다 진화론이 정석으로 돼 있고 정설로 돼 있지만, 그렇게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진화론을 그러니까 그 찰스 다윈의 그 시절에 그 영국인가요? 거기서 그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기독교를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사람이고, 또 그때에 시카고라는 도시에 그 D.L. 무디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신발 팔러 다니시던 분이 이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가 돼서 D.L. 무디. 그 무디 선생님도 그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한쪽에서 또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있고, 이 동시대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처구니 없이 처음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참 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까지 다 기독교인들은 뭐 철저히 창조론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고 그 이론을 피고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세상에 억지로 껴맞춰도 그렇게 껴맞출 수 없는데, 그것이 세월이 그렇게 그 뭐 한 200여 년 가까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뭐 이제 사실인 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주 오랜 세월 하면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곁길로 나갔느냐. 여러분, 창조론을 진화론을 믿으려는 게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해요. 창조론 믿는 데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인간의 그 기기묘묘한 신체, 우리의 핏줄의 지구를 뭐 수십 바퀴 뭐 돌 수 있는 그 핏줄의 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우리의 손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기묘묘한 이러한 신체만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걸 믿는 게 아주 쉬워요. 근데 진화론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그만한 믿음 없어도 믿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제가 또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블랙락이라는 게 자연 속에 있는 그 해저 밑에 있는 또 땅 밑에 있는 이런 블랙락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인간이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발견한 게 아니고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를 공개한다니까. 딥스가 가지고 있다는 테크놀로지를 공개한다고 하니 지금 이게 이렇게 대두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동안은 이런 건 다 기밀 사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고 급기야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초강력 자석이 돼가지고 747 항공기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하다는데, 남극 지하에 떠 있는 거대한 암석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오래된 문명의 유적 아래에서 군인들이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 암석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열리고 천장 전체가 아치형 구조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체들이 공중에 떠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남극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거대한 지하 복합 구조가 존재하고 그 중심에는 이 검은 암석이 있으며 이것이 고대 문명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과거 방송에서 한 2달 된 것 같아요. 2~3달 된 건데, 이란에 공습을 하는 이유가 핵을 가진다 그러니까 니네 핵은 허용할 수가 없어 하고 트통이 절대 안 된다 해서 이란을 친다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란을 그렇게 공습을 하고 이란을 이번에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트통은 흰모자와 더불어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란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석유나 에너지 공급,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로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일은 지하에 있는 거대한 그 구조가 있고 거기에 중심에 검은 암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게 고대 문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아닙니까? 이란이 옛날에 펄전, 영어로 펄전 국가죠. 그 페르시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페르시아 그러죠. 그래서 그게 고대 문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계획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를 해왔고 2000년대 초반 2001년부터는 이미 이 검은 암석 때문에 이러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정말 극소수만 아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깊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온 마이클 살라 박사죠. 그 사람 마이클 살라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매드베드를 자기가 봤다. 어느 미국의 공군 기지에서 매드베드를 봤고 그것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마이클 살라고 제가 방송에서 그 사람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매드베드 얘기할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블랙락 연구도 한 사람인데 당시부터 특정 세력은 지하 탐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고대 유적을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스타게이트로 추정되는 구조물 그리고 깊은 지하 동굴에 묻혀있는 여러 존재들까지도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압박이라든가 리짐 체인지, 정권 교체라든가 지하 깊숙한 쪽까지 타격하는 벙커 버스터, 폭탄 사용 그러한 것이 아까 제가 초입에서 오늘 방송의 시작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 지하에 묻혀있는 고대 유물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더 훨씬 크고 중대한 내용이어서 지금 이란을 그렇게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검은 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입자들을 포착할 수 있고 입자들이 암석 내부에 집중되면서 강력한 자성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아까 초강력 자석이라 그랬죠. 근데 그 자성이 지금부터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성이 자석의 그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성이 작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겉으로 보면 거의 검게 보이지만 이는 흑연 성분 즉 탄화된 다이아몬드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흑연 얘기하니까 왜 우리 연필 만들 때 그 연필 심 있죠. 그게 흑연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자면 이 암석 내부에는 극도로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돼 있고 이 암석 내부에 검은 돌 이 시스템은 사실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작동을 해서 이러한 구조가 웜홀을 생성하고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을 깔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잘 돼 왔죠. 이제 이해하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웜홀을 생성하고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슈퍼 솔지어들이 사용하는 장비, 그 입는 수트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던 핵심 프로젝트고 최근 사망한 과학자들 중 상당수는 전기 중력학, 반중력 추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반중력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진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쪽 애들 측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그거 뭐 반중력 기술 나오면 뭐 이 인류는 뭐 살아가던 방식이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이거 반중력 영어로 엔티그래비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엔티그래비티니까 반중력이니까 제가 그랬죠.
낙하산 없이 방송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방송할 때 엄청 익사이트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 기억이 나는데, 낙하산 없이 그 비행기에서 군인들을 떨어뜨려 내리면 걔네들이 이제 수트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땅에 착지하기 전에, 땅에 발 닿기 전에 엔티그래비티, 반중력이 생기면서 서서히 해서 딱 아주 그냥 사뿐히 그 땅에 앉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부터 뛰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또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낙하산 없이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 많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 반중력, 엔티그래비티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부 시스템은 이른바 레드 머큐리하고 연결돼 있는데, 머큐리는 수은이죠. 근데 레드 머큐리는 이 물질 주위에 강력한 자장을 형성하고 여기에 플라스마 에너지를 가하면 부양 현상 뜨는 거예요. 이렇게 쭉 뜨는 거. 그러면서 반중력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연구는 미국 엘라바마주 헌스빌에서도 진행돼 있고, 거기 뭐냐면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이 그 본부를 그리로 옮겨갔죠. 그래서 헌스빌의 여러 시설에서는 다양한 반중력 추진 시스템이 실험되고 있고, 미국 우주군 역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니콜라 테슬라를 얘기할 때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의 연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얘기고, 제가 죽었다고 우리한테 알려진, 지금 최근에 죽었죠, 데이비드 윌칵 사건을 들으면 사람들이 쉽게 연결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시간과 공간을 휘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 윌칵이 보통 라이브를 하면 한 3시간, 4시간 라이브를 했어요. 그냥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어떤 말은 뭐 알아듣는 말도 하고, 어떤 말은 뭐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의 라이브가 재밌어서 제가 라이브를 많이 들었어요. 한 서너 시간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끝난 다음에는 중간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이비드 윌칵을 오랜 방송을 들은 사람이라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뭐 만난 적은 없지만. 근데 사람이 되게 양순하고 아주 정말 그야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디슨 휴먼 빙인데, 그 데이비드 윌칵이 얼마 전에 죽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받은 인텔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폴 워커 얘기를 했죠.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라는 영화에 나온 폴 워커 얘기를 했는데, 저도 데이비드 윌칵이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갔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라진 과학자들의 그 시나리오 4가지 하면서, 저는 그 데이비드 윌칵의 케이스는 3번에 해당하지 않나, 그 장소를 좀 옮겨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면서 그러한 암시, 인시뉴에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한테 이제 알려지겠죠. 그 비상 땡땡 하는 날에 이제 그런, 이 사람들 다 여기 있어 하면서 나오겠죠. 저는 또 누구를 기다리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고, 뭐 마릴린 먼로도 있다 그러고, 뭐 마이클 잭슨도 있다 그러고 등등. 근데 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참 그런 게 현실이 돼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좀 또 괜히 좀 울먹울먹해지는데, 누구를 얘기하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그 주니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삼천포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삼천포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삼천포 이름 바꾸자 뭐 이랬다면요. 그래서 이제 곁길로 나갔는데, 그래서 아까 다시 하던 얘기를 하면, 그래서 데이비드 윌칵 사건을 들으면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어떠한 그 입자가 있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입자가 있는데, 그 오마이갓 파티클이라는 거 그렇게 불리는 입자가 있대요. 근데 그거에 선에서 그것이 한번 포착된 적이 있고, 그 일부만 공개됐는데 특히 속도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발견됐고, 이거는 이 입자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넘나드는 특성을 보였대요. 그래서 일정한 경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이동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성했는데 이것이 기밀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동시에 시간도 통과하고 있다는 걸 보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입자를 포착했을 때 매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주변의 시간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2, 3초 정도의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짧은 순간 미래를 보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아주 짧게 순간 미래를 슬쩍 본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휜다는 뜻이 이제 여기서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그 보고가 됐고, 그래서 테슬라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 웜홀을 통과하는 실험, 다른 차원의 현실을 경험하는 사례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 하는 보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얘기해온 에너지, 차원은 디멘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너지라든가 차원이라든가 시간의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제 잠깐 순간에 미래를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뭐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했어도. 그래서 미래를 보게 되면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웜홀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많은 과학자들, 그 연구자들, 군인들은 결국 삶을 포기하게 된답니다. 그들은 미래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 자체가 하나의 환상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타임라인과 차원을 보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상태,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끝없는 평화라든가 excuse me, 끝없는 에너지, 몸과 정신, 영혼 전체를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 속에서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매 순간이 완벽했고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였는데, 그 1초의 순간이 1초의 에너지가 영원처럼 지속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웜홀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웜홀은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웜홀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웜홀을 경험한 자들은. 이들은 미래를 보고 다른 차원을 경험하면 경험한 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과거에도 말씀드렸지,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봤다고 말하고, 아이들은 자기의 그 태어나기 전에 삶도 기억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곧 텔레파시 하고도 연결이 되고,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미래를 인지하는 능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킹 글래스라고 부르는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죠. 그게 루킹 글래스. 그게 뭐냐면 미래를 보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장치는 전 세계 여러 곳에 존재를 하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름도 실제로는 여기저기에서 루킹 글래스의 내용을 담은 기술이 각자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같아요. 근데 이 장치 역시 검은 암석, 제가 이제까지 말한 블랙락, 그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물질과 결합되면 이 암석은 웜홀을 형성하고 다양한 양자 에너지장을 열어냅니다. 그래서 외계 존재, 첨단 기술, 차원 이동, 다양한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이 에너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 존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존재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영혼을 활성화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러한 능력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것이 바로 이런 영역이고, 이제까지 이것은 모든 것은 기밀 사항이었어요.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미 에너지 웜홀을 생성할 수 있는 입자들이 포착된 상태고,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블랙락도 알았고, 그가 하는 일도 알았고, 그 다음에 웜홀도 알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게 뭐냐? 이미 에너지 웜홀을 생성할 수 있는 입자들을 포착한 상태. 입자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테슬라 웜홀, 무한 웜홀, 스타게이트 시스템, 다양한 피라미드 구조와 연결된 시스템들까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입자들을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자 피라미드 아시죠? 기자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물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게 그 피라미드는 전기를 생성하고 필요할 경우에 스타게이트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뭐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기 중력학이라든가 반중력 추진 시스템을 등 다양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간을 휘고 시간을 조작하는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지구에 존재하는 외계 존재, 인간과 결합된 형태의 존재들까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요 다음 방송에서 뭘 할 거냐면요. 지금 트루통이 그 UFO와 UAP 공개해라. 그리고 명령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혼란이 야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제가 또 굉장히 그 UFO, UAP 파일을 공개해라. 그러한 거에 대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혼란되고 챌린지를 받을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자세한 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슬슬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특통 정부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니 잔슨 팟캐스터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듣는 베니 잔슨이나 알렉스 존스, 조 로간 같은 인물들이 여러 과학자들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뭐 관련된 인물들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 그림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비교적 깊이 있게 언급하는 인물 중 하나가 스티븐 그리어죠. 스티븐 그리어는 제가 그 사람 방송을 한 15년 이상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화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에서 본 기술들은 이미 군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밀리터리는 옛날부터 그걸 갖고 있었어.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영화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에서 보는 그 영화에서 나타난 이를테면 시간여행, 타임 트래블이라든지 물체가 사라졌다가 다른 공간에 나타나는 기술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말레이시아 항공 사라졌다가 사라진 그 항공 370 MH 370이었나요? 그 사라진 같은 거 사건도 바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기술과 사라진 거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팟캐스터 어느 하나 지금 제가 이 상세하게 블랙락이라든지 그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나노 다이아몬드와 그것이 더 밀리터리의 그 슈퍼솔저의 기술과 연결되고 지금까지 얘기한 요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 저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듣고 엄청난 번역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릴 때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핵심을 봐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고 어떤 한 명의 과학자가 숨기고 있던 기술도 아니에요. 전 세계의 수천 수만 명의 과학자들과 밀리터리가 이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고 이미 대부분의 지하 기지, 지하 군사 기지, 블랙 예산으로 운영되던 비밀 네트워크들도 상당 부분 지금 흰모자가 장악을 했죠. 그래서 흰모자가 장악을 했기에 우리한테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어느 정도 기밀이 조금 해제되면서 급기야는 저 같은 방송에서도 제가 이건 물론 정보를 인텔을 받은 거지만 이제 이런 방송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계속 저쪽 애들이 갖고 있었으면 뭐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죠. 이 얘기가 지금. 그래서 특정 과학자 한 명이 없어져도 전체 흐름이 멈추지는 않죠.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고 초지능과 연결된 정보 보고에는 항상 같은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 OPQR 할 때의 세 번째 글자, 거기서 맨날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맨날 즐겨 나오는 포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메시지가 맨날 나오죠. 근데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밀리터리도 같은 입장인데 어떠한 일이 중간에 좀 발생을 하더라도 이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 기술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엄청나게 긴 얘기를 했는데 이 기술은 단계적으로 공개될 것이고 세계는 재편될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은 해체되고 새로운 구조로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통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재편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럽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좀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 지금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모든 것이 편안하게만은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에너지와 연결돼 있고 에너지의 흐름, 그 안에 존재하는 부패 구조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좀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까지 에너지 부족을 이유로 다시 봉쇄 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기존 체제와 딥스에 대한 분노가 커질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도록 흰모자가 유도하는 거죠. 저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몰랐던 일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긴 했죠. 근데
아직도 깨어날 사람들이 더 많죠. 답답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딥스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혼란 속에서 서로를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치인이라든가 정치인을 체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것은 근데 딥스가 제가 늘 얘기했죠. 스톰 작전이 나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 내가 지금 나의 날이 멀지 않았어. Their days are numbered. 영어로 말하면 그들의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 라는 거를 딥스 애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스톰 작전이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과 깊게 연결돼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를 장악하고 그것을 재배치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잡아오고 싸게 중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에서 싸게 글쎄 배럴당 3-40불일까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싸게 그렇게 들여다가 중국이 이제 그 석유를 사들였는데 그거는 전체 세계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도덕이죠. 그래서 트통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 석유도 정상가로 올려놓고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의거한 그러한 에너지 그 산업이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에너지 재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트통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지금 라나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식으로 에너지를 재배치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치열한 충돌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영국, 독일, 러시아, 유럽, 미국까지 서로 충돌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배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죠. 미국이 지금 석유를 많이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2,400만 배럴인가 하여튼 그랬다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석유와 시엘가스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트통에 그랬잖아요. 그냥 미국 와서 사. 니네들 그냥 거기 호르무즈 그거 막혀 있으면 그냥 미국 와서 사면 돼.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란이 47년 동안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의도 터지면서 뒤에서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 하는 게 중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고 가서 갈 때도 한마디 못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한마디 못하고 힘도 없지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제 충분히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거를 모르시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어째 러시아하고 중국은 저렇게 가만히 있대냐. 쟤네들도 강력한 국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잭소리도 안 하고 투통이 저렇게 맘대로 휘두르고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시면 그렇지 한참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네트워크에서 폭발과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세계 재편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고 지금 트통은 전시 체제의 대통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평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He is a wartime president. 그 사람은 전시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래서 과정이 좀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으로 돌아가면 다시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드리면
이미 공간과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오늘 방송 시작부터. 그래서 과거로 이동하고 미래로 이동하는 기술인데 일부 과학자들이 이런 에너지를 직접 다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걸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면 또 이해가 완전히 안 돼도 무슨 일인지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훨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안해지시죠.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뭐 어디 이러다가 뭐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뭐 인류가 어떻게 뭐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게 이렇게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없어지죠. 여러분 그런 불안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목청을 돋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 말씀드린 검은돌, 블랙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에너지라든가 또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쭉 서론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는데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이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공개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이제까지 기밀 사항이었는데 이제 흰모자는 공개를 합니다. 저쪽에 검은 모자들은 계속 감추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숨어서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 비밀이 많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당신과 나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야 이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오픈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이 통제되고 확보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다이아몬드 기반 기술이라든가 나노 다이아몬드의 슈퍼 솔저 얘기 엄청 했죠. 강력한 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도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 트통은 레이저 기술이라든가 스타게이트라든가 골든돔 같은 것을 자기가 말하는 연설에서 자주 언급해요. 그러니까 트통이 아주 그냥 매우 그냥 뭐랄까 he's very proud of those technologies.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니네들은 일일이 설명 못하고 내가 그 얘기를 어찌 다 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니네가 상상도 못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거든요. 기자들이 뭘 물으면 그래갖고 그냥 기자들이 그게 뭔데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다 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트통이 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는 골든돔이 지구를 둘러싸는 방어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골든돔이 단순히 미사일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 지구를 이렇게 제가 양파망까지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양파망 같이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지구를 둘러싸는 방어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떠한 오래전부터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쳐온 다양한 에너지를 필요하면 차단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마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잘라서 들으실 거예요. 저도 방송하면서 저도 지금 이쯤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끊어버리고 요거를 또 다음 내일로 연계하기는 이왕 이렇게 그냥 발동이 걸렸을 때에 이거를 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 주제는 그냥
일단 여기서 일단락을 짓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뭐 한 1시간 30분 안에 끝나겠죠.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여러 지점과 연결된 웜홀들이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문명들이 있던 지역들과도 연결돼 있고 그곳에서 다양한 에너지와 주파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죠. 그래서 그 TV가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TV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딥스가 엄청나게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 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 하고 슈퍼히어로처럼 되고 싶어 하고 음악에서 듣는 거, 영화에서 보는 거,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들, 심지어 글로 읽는 것까지 모두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주파수를 만들고 결국 삶을 변화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다이아몬드와 연결된 기술 블랙 락, 검은 돌, 검은 암석과 연결된 기술 그리고 초강력 자선과 연결된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너머에는 빛의 속도보다 아까 한 얘기 좀 리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장이 그 만델라 효과나 excuse me 데자뷰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온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현상, 심지어 특정 자금들이 사라지는 현상까지도 이와 연결시킬 수 있고 현재 인류는 초미시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폭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밀리터리는 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고 이 입자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며 일종의 의식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이거를 자세히 잘 들으시고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지고 이게 그 다행히 흰모자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행한 거죠. 이게 이제 안 좋은 사람의 그게 손에서 휘둘렸으면 엄청난 칼이 됐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여기 끝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말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인간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인간 자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극도의 명상 상태나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면 DNA를 변화시키고 분자 구조를 바꾸며 다른 타임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많이 미스테리지긴 하지만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터리와 특통은 이런 기술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움직임이 분열되는 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딥스나 얘네들도 검은 모자도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저쪽 애들이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가 이쪽 흰모자가 이제 장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고 이것을 한마디로 저쪽 애들은 이쪽에 뺏긴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안다면 엄청난 흰모자의 승리이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고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은 다시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근데 트통이 맨날 그랬어요. 내가 힘을 가지면 너네들한테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랬어요. 그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은 결국 사람들한테 돌아갈 거다. 딥스는 그동안 지들 극소수의 몇 사람만 지들끼리 그냥 그거를 소유하고 우리를 노예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트통은 우리가 그냥 다 나눠줄게. 이제 베네수엘라도 그 마두로 이후로 저렇게 베네수엘라도 석유를 정상가로 팔고 여러 가지 잘 재편이 되고 정리가 되면 베네수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트통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진짜 트통한테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압제해서 살다가 석유도 많고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옛날에 아주 어려서 TV에서 뭐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인가 뭐 그런 대회, 그 페전트, 그 뭐 미인 대회 같은 거 하면 정말 예쁜 여자들이 어디 여자들이냐면 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중학생 때였나 뭐 그럴 건데, 저기는 어느 나라길래, 뭐 이제 남미인 건 알지만 어떻게 여자들이 저렇게 하나같이 예쁘지,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여자들이 베네수엘라 여자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그냥 차베스부터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나라가 그냥 그렇게 망가지니까 얼마나 거기 여자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곁길로 나갔는데 또 돌아가서 그래서 호주에서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게 되고 캐나다, 영국도 그렇게 국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부패가 드러나고 그런, 지금 이런 과정이 지나가야 이제 전 세계가 완전히 재편되고 넷사라를 하는 거죠. 갯사라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날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죽음이라든가 나사라든가 달파와 연결된 비밀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일부 세력이라든가 그룹들이 과학자들을 제거해 왔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또 앱스 땡땡이 역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억제하는 데에 많은 또 일을 했습니다. 앱스가 아주 걔는 오지랖도 넓어요. 뭐 걔 앱스가 땡땡이 어디 손 안 뻗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자들이 앱스 땡땡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라는 얘기는 했죠, 제가.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딥스들은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이제까지 핵심은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100% 활성화되면 인간의 존재 자체도 변화하는 거고, 그 특정 세력은 딥스는 이 에너지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갖는 거는 원하지를 않았죠. 또 완전한 상태의 에너지는 또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상태의 에너지는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전혀 다른, 이제까지 한 얘기는 그 검문돌 에너지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오늘은 최대한 설명을 잘 드리려고 애는 썼습니다. 잘 알아들으셨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뉴스 하나가 있는데 그거 잠깐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빅터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터닝 포인트 USA가 이제 찰리가 만든 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찰리하고도 가까운 사이예요, 이 빅터 마르크스가. 근데 그가 현재 콜로라도 주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시에 무기 거래와 관련된 의혹도 있어서 이 사람이 국가 간의 불법 무기 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IT와 관련된 무기 공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뒤에 좀 찌저분한 얘기가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 딥스에 맞서는 인물로 평가는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뭐 안 좋은, 그러니까 미스 인포메이션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혼재돼 있어 가지고 명확히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고아원 운영이라든가 IT에서 그 국제금융기관 뭐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이 인물이 찰리하고도 친하게 지냈다고 하면서 그 콜로라도 주지사를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찰리 얘기가 항상 나오면 그 연결되는 그러한 뉴스가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시간 22분 정도 했는데 아주 그냥 뭐 최대한 빨리 아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는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아주 오늘 방송의 내용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주 이렇게 나름 설명을 참 잘해서 저희가 뭐 제가 제 스스로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 설명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이 되게 만족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뭐 테크놀로지 얘기하는데 몰라 나 이 얘기는 나는 재미없어 안 들을래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여러분만 들으실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오늘 무슨 안 깨어난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하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한 모르는 사람을 좀 유식하게 하고 깨우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테크놀로지 관련 개념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 방송을 이번 방송은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5명에서 10번 전달하시면 좋겠네요. 안 들으면 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날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제가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지금 이 방송은 제가 다음 주나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5월 5일인가 제가 이제 좀 몰아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5월 1일 그때 서지혜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4일에 윤영민님, 울산 큰애기, 구선봉님, 김혜덕님, 그 다음에 또 5일에 또 천경숙님, 신병임님, 심자 병자 임자, 그 윤영민님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율구독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기는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제가 안 빠지고 다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들 다 안 빠지고 철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율구독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자율구독료로 저희가 이렇게 라나방송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멤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멤버 방송 올라갔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막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 들으시면 여러분 속이 뻥 뚫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 보시고,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그 애들이 그런 이상한 실험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깥으로 못 나오고 어떻게 다 청소하고 어떻게 입구를 봉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지 그 일들을 힘모자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상한 괴물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매우 상세한 작전과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멤버 방송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게 지금 보니까 멤버 방송 14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4편을. 그래서 수십 년간 진행된 지하 비밀 작전 모두 제거된 뒤 완전 봉쇄된 진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을 애매모호하게 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래 이러네. 그 제목을 그렇게 쓰는 데에 고충이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매를 그냥 약간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14편 꼭 들으시고, 그동안 멤버 안 하셨던 분이 나도 그거 좀 들어볼란다 하면 멤버 하시고, 그날부터 과거 1편부터 쭉 들으시면 재미난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업그레이드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라나 방송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라나 방송을 위해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라나 방송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나였습니다.